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요,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오른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어제 지난해 내놨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추가 규제책을 내놓겠다. 조만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서울에 추가로 투기 지역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은 지금의 부동산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또 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의원은 앞에서 그러셨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파리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와중에 박원순 시장 그 정책 발표 때문에 잠깐 출렁이는 정도지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리 대책 전의 과열 현상은 강남 일부 재건축, 분양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합니다. 또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없는데요. 이제 지금 서울만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지 지방 도시들은 내수 경기 침체하고 규제 효과가 맞물리면서 가격과 거래가 모두 위축되는 이중 침체 겪고 있습니다. 서울은 처음에 재건축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분양시장, 강남 다주택자 순으로 규제 방망이 휘둘렀더니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여기 때리면 저기 뛰어오르고 하는 식으로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격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게 큰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 믿고 살던 집 팔아서 전세로 옮기신 분들, 집 구매 연기하신 분들의 불안, 분노, 상대적 박탈감이 말도 못합니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나만 바보 된다.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마저도 사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시장을 기웃기웃 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징벌 대상으로 여기는 다주택자들은 지금 대거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파리 대책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파리 대책 핵심은요. 못 사게 하고 팔 때 세금 많이 물리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든 거 저는 100% 규제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수요자들 물량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실수요자들이고 아니고요. 좀 전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시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들의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쑥대밭이라고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대로 두면은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 규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규제책이 지금 또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상황 이대로 두면은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투기 지역을 시각이신데요. 이게 저는 한번 국민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리 대책 효과가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파리 대책에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효과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파리 대책에서 가장 소기의 성과는 뭐냐면요. 국민들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불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보세요. 근데 사실은 파리 대책은 말입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늘리고 갭 투자 잡겠다 하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대책을 다 썼고 그래서 사실은 한동안 안정세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그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안정세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임시 어느 정도 이렇게 뚝을 막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정책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조율하는 정책의 타이밍이 필요한데요. 저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흐름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지방을 조정하실 때도 지금 지방 산업구조 조정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런 걸 같이 맞물려서 봤어야 되는 거고 지금 파리 대책으로 다 두들겨 막으셨지만
진짜 값이 비싸고 많이 오르는 지역은 현금을 갖고 와서 부동산을 산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 그만큼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다는 거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같이 봐야지. 지금 정부의 시각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매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시장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의 단편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파리 대책이 또 가장 잘못하고 좀 한계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 재건축 어렵게 해서 일부 재건축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징벌적으로 뭔가 페널티는 주셨지만 향후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호를 확실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거래 규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 대폭 감소시키셨죠. 또 징벌적 조세 정책 똘똘한 한 채로 자산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 신호 주셔서 지금 부작용 초래하고 있고요. 그 부작용이 지방 나타나고 침체에 있습니다. 크게 기여한 셈입니다. 지방은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을 팔아서 서울로 한 채만 갖자 이러면서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뭐 그게 정부가 자. 의도하신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파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다. 그렇게 보세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 의원님, 그러면 지금 11월 달에 공급책을 다시 찾아서 뭐 서울 뭐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라든지 어떤 네. 실수요자들을 충족시킬 만큼의 물량을 다시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공급 정책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야 뭐 2년에서 3년이고요. 근데 아까 윤 의원은 당장은 재건축, 네. 강남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강남 3구 지금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강남 3구의 재건축을 풀더라도 한 10년은 걸린다 그 얘기하시던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은 저는 두 가지를 쓰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요? 일단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투기를 하라고 정부가 투기 지역을 찍어주는 것밖에 안 되고요. 어허. 수요가 있는 지역, 수요가 있는 상품에 대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짓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저는 절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불안, 또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건데요. 예. 일단 사람들에게 향후 공급이 크게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저는 정부대로 지금의 불안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일부 사람들에게 페널티는 줬지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푸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신도시 쪽 뭐 이런 뭐 새로운 데다가 집 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 공급은. 지금 인구가 사람들이 지방은 살고 싶어하는 감소하고 곳. 있고 예. 그렇죠. 저성장 저출산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신도시를 짓는다는 건 저는 굉장히 시도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저희 개발 시대의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것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지금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8689님, 지방 삽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통상적으로 서울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서울의 투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 같고요. 부동산 공포가 조장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 시장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분노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실망하고 있는지 정말 현장에 가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숫자 보고 몇 개의 어떤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갖고 시장을 지금 판단해서 정책이 적응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취자 근데 정말 그거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구시현님은 그럼 대안이 뭡니까? 네.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당장 할 수 있는 대안. 분명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누가 정책을 하던 단기간에 뭐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은 파리 대책 이후에 시장을 왜곡시킨 것에 또 서울시가 굉장히 게릴라식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씩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공급을 억제하고 향후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사인을 줬던 정책들 저는 하나하나씩 좀 걷어들이시면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의 시장이 굉장히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집 사지 막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그렇죠. 심리적인 그렇죠. 안정감을 주려면 그런데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정부 정책 발표하고 지금 서울 일부 지역, 서울 대다수의 지역입니다. 예.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막 수억씩 올랐습니다. 예. 누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자, 그럼요, 김연아 의원님. 네.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네. 서울의 투기 지역을 더 지정하는 안이 나온다고 해요. 네. 이쪽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투기 지역을 지정하면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대상 지역에 다 규제가 있고요. 예. 투기 지역 지정하면은 한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한 건으로 제한되는 거 외에는 추가 규제 없습니다. 한번 전문가가 아니고 그 국민들 차이예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 추가된다고 지금의 상황이 없어지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제는 대출 받는 사람 집 못 삽니다. 자기 돈 갖고 그냥 사겠다는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출 사서 어렵게 대출을 통해서 내가 그걸 갚고 내 줄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박탈감 더욱더 커집니다. 저는 투기지역 지정 갖고는 절대로 효과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미 모든 신문 기사 보시면 투기지역 지정 갖고는 효과 없다라는 거 기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그걸 갖고 정말 정책이라고 내놓지 저는 좀 의구심인데요. 그것만 내놓는다면 저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시각이 많이 다르네. 하지만 양쪽 다 동일한 것은 지금 상황이 심상치는 않다. 잡아야 한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해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연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까지 만났습니다.